깊은 숲속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썩은 나무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림자마저 집어삼킬 듯한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간신히 새어 들어올 뿐이었다. 그 빛마저도 바닥에 널린 나뭇가지와 거친 풀들 사이에서 힘을 잃었다. 인기척 없는 고요함 속에 개들의 낑낑거리는 소리만이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세 마리의 저먼 셰퍼드가 굵은 나무줄기에 묶인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녀석들의 털은 흙과 나뭇가지에 엉겨 붙어 있었고 마른 침을 연신 삼키는 목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빛은 공포와 배고픔, 그리고 주인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은 한때 위용을 자랑했을 녀석들의 과거를 짐작게 했다. 분명 훌륭하게 훈련된 맹견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쇠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일 뿐이었다. 한 마리는 오른쪽 앞발을 절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목덜미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녀석, 우두머리인 듯 보이는 검은 털에 셰퍼드는 다른 두 마리보다 더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가 그르렁거리는 소리에서 느껴졌다. 이준호는 숲길을 걷고 있었다. 땀으로 축축한 군용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짙은 눈썹 아래로 깊어진 눈매는 과거의 상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도시의 소음과 인간들의 위선에 지쳐 이곳 모든 것이 잊힐 것만 같은 깊은 숲으로 도피해왔다. 평화로운 은둔을 찾아왔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격렬한 폭풍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는 가장 믿었던 동료와 충직한 파트너였던 궁견을 잃었다. 그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의는 무너졌고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짐승 같은 낑낑거림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곧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세 마리의 셰퍼드. 녀석들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버려지고 상처받고 모든 희망을 잃은 존재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분노, 연민, 그리고 무력감. 특히 가장 덩치가 큰 검은 셰퍼드의 눈빛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개의 이름은 섀도우였다. 섀도우는 이준호를 보자마자 온몸에 털을 세우고 격렬하게 지저댔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극심한 증오와 배신감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 개의 눈 속에서 이준호는 자신이 잃었던 궁연, 블랙의 모습을 보았다. 임무 중 자신을 지키려다 비극적으로 희생되었던 충직한 파트너. 블랙 역시 섀도우처럼 검은 털을 가진 셰퍼드였다. 그 기억은 이준호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괜찮아. 내가 해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샤도우는 더욱 거칠게 으르렁거렸다. 다른 두 마리의 개는 겁에 질려 몸을 떨기만 할 뿐이었다. 이준호는 주저앉아 조용히 개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섀도우의 눈에 고정되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이 녀석들은 분명히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물통을 꺼냈다. 목마름에 허덕이는 개들을 위해 물을 부었다. 하지만 섀도우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이준호는 물통을 내려놓고 개들의 몸을 묶은 밧줄을 살폈다. 밧줄은 전문적인 매듭법으로 묶여 있었다. 군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흡사했다.
그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이들을 이곳에 묶어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섀도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작전 중 매복에 걸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블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들에게 달려들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던 블랙의 마지막 순간. 그 기억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는 그날의 무력감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너희들도 버려졌구나. 이준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개들에게 손을 뻗었다. 샤에도우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섀도우의 털을 쓰다듬었다. 섀도우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의 손길이 거칠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이내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그의 손가락이 섀도우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곳에는 낡은 인식표가 없었다. 대신 작고 희미하게 지워진 문신이 보였다. 마치 어떤 기호 같았다. 이준호는 자신의 칼을 꺼내 밧줄을 끊기 시작했다. 샤에도우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가 밧줄을 끊어내자 다른 두 마리에게는 자유를 얻었다는 듯 낑낑거리며 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샤에도우는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섀도우의 밧줄도 끊어주었다. 섀도우는 자유로워졌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서려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육포를 꺼내 개들에게 내밀었다. 굶주렸던 개들은 허겁지겁 육포를 받아먹었다. 섀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다른 개들이 먹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육포를 받아먹었다. 먹을 것을 탐하는 녀석들의 모습에서 이준호는 문득 생명의 강인함을 느꼈다. 녀석들은 버려졌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잃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숲을 둘러보았다. 이 숲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이토록 깊은 곳에 개들을 묶어둔 것은 누군가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리고 녀석들의 상태나 묶인 방식, 그리고 섀도우의 목덜미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은 이들이 단순한 애완견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군견이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훈련시킨 특수견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어둠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다시금 이 숲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섀도우의 눈을 다시 보았다. 섀도우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낑낑거리고 있었다. 이 개들은 단순히 그의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어떤 진실을 품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다.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또 다른 싸움으로 이끄는 듯했다. 그는 개들을 이끌고 숲을 나섰다. 그의 작은 통나무집으로 향하는 길. 녀석들의 발걸음은 아직 불안했지만 그의 곁을 묵묵히 따랐다. 특히 섀도우는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어깨에 남아있는 블랙의 빈자리를 느꼈다. 섀도우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이 개들을 구한 것은 단순히 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될지도 몰랐다.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다. 이 세 마리의 개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 흔들림의 끝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이준호는 3마리의 셰퍼드를 이끌고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녀석들은 처음의 경계심을 조금이나마 푼 듯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섀도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다. 발을 저는 녀석은 계속 뒤쳐졌고 이준호는 걸음을 늦추어 녀석을 기다려주었다. 한때 냉정하고 기계 같았던 그의 행동이 이 작은 생명체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통나무집은 숲 깊숙한 곳, 작은 호수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물고 고요하여 그가 과거에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은신처였다. 그는 개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들은 조심스럽게 실내를 탐색했다. 샤에도우는 가장 먼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준호는 개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마당에 낡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푹신한 담요를 깔아주었다. 그리고 남아있던 건조 사료를 꺼내 물과 함께 내밀었다. 개들은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특히 발을 저는 녀석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이준호는 녀석의 상처를 살폈다. 꽤 깊은 상처였고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감염될 위험이 있었다. 그는 의료용품 상자를 꺼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개들은 고통에 낑낑거렸지만 순순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샤에도우는 그의 곁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이준호는 느꼈다. 그들의 연약함 앞에서 이준호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서서히 열리는 듯했다. 개들을 돌보는 동안 이준호의 머릿속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영들이 떠올랐다. 그의 가장 친한 동료, 강민혁 상사, 그리고 그의 파트너였던 궁연 블랙. 블랙은 섀도우처럼 용맹하고 충직한 셰퍼드였다. 그들은 숱한 작전을 함께하며 전우회를 다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밤의 임무, 회색빛으로 물든 도시의 뒷골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이준호와 강민혁, 그리고 블랙은 은밀히 움직였다. 그들의 임무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을 체포하고 그들이 숨긴 불법 무기를 회수하는 것이었다. 모든 정보는 완벽했고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블랙은 앞장서서 어둠 속을 수색했다. 날카로운 후각과 청각으로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위험을 경고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번개가 치는 듯한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져 나왔다. 매복이었다. 그들이 들어선 창고는 이미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폭발음이 귀청을 때렸다. 이거 함정이다. 민혁, 이준호가 소리쳤다. 강민혁은 필사적으로 총탄을 피하며 방역했다. 블랙은 이준호의 명령에 따라 적들을 향해 돌진했다. 맹렬한 기세로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한 명씩 제압해 나갔다. 블랙의 용맹함 덕분에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무정이가 지직거렸다. 통신이 두절되었다. 지원 병력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버려진 것이었다. 이준호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강민혁이 비틀거렸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젠장, 다쳤어. 블랙은 강민혁에게 달려가 그의 곁을 지켰다. 이준호는 분노에 차서 적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그는 강민혁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은 궁지에 몰렸다. 사방이 적이었다. 준호야, 너라도 살아남아야 해. 강민혁이 핏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말했다. 그때였다. 적들이 던진 수류탄이 그들 코앞에 떨어졌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초. 블랙 이준호가 외쳤다. 블랙은 망설임 없이 수류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위로 몸을 던졌다. 굉음과 함께 섬광이 터졌다. 이준호의 눈앞에서 블랙의 몸이 산산조각 났다. 블랙 안돼 이준호가 절규했다. 블랙의 희생 덕분에 그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강민혁은 이미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강민혁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과 차가운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결국 그들은 간신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블랙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이준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자 살인이었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상관 중 한 명이었다. 무기 밀매 조직과 결탁한 그의 상관 신상호. 그는 그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했고 이준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과거의 기억은 이준호의 심장을 아프게 쥐어짰다. 그는 눈을 감았다. 섀도우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낑낑거렸다. 그의 손이 섀도우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섀도우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이준호는 개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흔이 남아있었다. 섀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희미한 문신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것은 단순한 식별 번호가 아니라 어떤 조직을 나타내는 기호처럼 보였다. 블랙 팬텀과 유사한 형태의 문신이었다. 그 순간 이준호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개들은 혹시 신상호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그는 개들을 보살피는 것에 더욱 정성을 쏟았다. 상처를 치료하고 충분한 음식을 주었다. 녀석들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특히 섀도우는 점차 이준호에게 마음을 열었다. 섀도우는 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명령에 기민하게 반응했다. 섀도우의 눈빛에서는 그가 잃었던 블랙의 충직함이 느껴졌다. 섀도우의 존재는 이준호에게 잃어버린 블랙을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는 개들의 훈련 상태를 유심히 살폈다. 녀석들은 뛰어난 훈련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가정견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길러진 개들이었다. 특히 섀도우는 탐지견이나 경비견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이준호는 섀도우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어쩌면 이들을 이곳에 버려둔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려 했던 것이 아닐까. 밤이 깊어졌다. 이준호는 천막 안에서 잠든 개들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신상호와 3마리의 개, 그리고 그들의 연결고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덧나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이 개들을 구한 것이 단순히 연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이들은 그에게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그는 잠든 섀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문신을 다시 떠올렸다. 그 문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문신이 자신의 과거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까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이준호는 자신의 운명이 이 세 마리의 개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준호의 통나무집에서 며칠을 보낸 후 세 마리의 shepherd들은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다. 특히 발을 절던 녀석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는 듯했고 목덜미에 상처가 있던 녀석도 깨끗하게 아물었다. 녀석들은 이준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의 손길에 주저없이 몸을 비볐고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깊은 신뢰가 깃들었다. 하지만 섀도우만은 여전히 묘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섀도우는 이준호를 따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준호는 녀석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복종 훈련부터 과거 블랙과 함께했던 고난도 훈련까지. 놀랍게도 세 마리 모두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섀도우는 탐지 및 추적 훈련에서 탁월한 재능을 드러냈다. 녀석은 단순한 후각을 넘어선 마치 인간의 의도를 읽는 듯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다. 섀도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이준호는 블랙의 영혼을 느끼는 듯했다. 녀석들의 훈련된 모습은 이들이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이들은 분명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견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특수견이었다. 어느 날 훈련 중 이준호는 섀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희미한 문신을 다시 살폈다. 문신은 BH7211이라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었다. 그는 이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그때 섀도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숲속 한 방향으로 뛰어갔다. 이준호는 본능적으로 섀도우를 따랐다. 다른 두 마리의 개들도 섀도우의 뒤를 쫓았다. 섀도우가 이끈 곳은 숲속 깊은 곳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으며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듯 풀과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섀도우는 오두막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오두막 안은 엉망이었다. 낡은 가구들이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과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거나 혹은 어떤 흔적을 지우려 했던 듯 보였다. 섀도우는 오두막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낡은 책상 아래 구석에 멈춰 서서 지저댔다. 이준호는 섀도우가 가리키는 곳을 살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판자가 있었다. 그는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섀도우는 계속해서 그곳을 긁었다. 이준호는 섀도우의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읽었다. 이 개가 단순히 이곳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었다. 섀도우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을 꺼내 나무 판자 아래 흙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흙을 파내자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검은색의 낡은 군번줄이었다. 군번줄에는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강민혁, 그의 죽은 동료의 군번줄이었다. 왜 이것이 이곳에 있을까 그의 손이 떨렸다. 그때 이준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그 작전의 마지막 순간 강민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준호에게 무언가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폭발과 함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강민혁은 이 군번줄을 이준호에게 건네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오두막은 강민혁과 관련된 장소였을까? 그는 군번줄을 움켜쥐었다. 군번줄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는 듯했다. 강민혁의 죽음은 단순한 작전 중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그를 배신하고 함정에 빠뜨렸던 신상호. 이 오두막은 신상호와 관련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이준호를 사로잡았다. 섀도우는 군번줄을 발견한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섀도우는 과거에 이진우의 목덜미에 USB를 숨기고 있었던 건처럼 어떤 진실을 이준호에게 전달하려는 듯했다. 섀도우가 자신의 주인을 잃었듯이 이준호도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그들은 같은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오두막 안을 더욱 꼼꼼히 살폈다. 낡은 책상 서랍 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 몇 개를 발견했다. 조각들을 맞춰보니 오래된 지도였다. 지도는 주변 숲과 강을 표시하고 있었고 특정 지점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G. Reception이라는 암호가 적혀 있었다. 이진우의 USB에 담긴 암호처럼 이것도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꿈들을 떠올렸다. 작전 중 매복에 걸렸을 때의 기억,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던 블랙의 모습. 하지만 최근에는 그 꿈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꿈속에서 그는 신상호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강민혁의 마지막 목소리. 신상호, 믿지 마.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 세 마리의 개들은 신상호와 관련이 있었다. 그들의 목덜미에 있는 BH711샬, 문신, 어쩌면 블랙팬텀과 관련된 또 다른 조직이거나 아니면 신상호가 운영하는 비밀 조직의 코드명일 수도 있었다. 신상호는 강민혁을 배신하고 죽였다. 그리고 이 개들을 버린 것도 그일 것이다. 이 개들이 신상호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거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이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민혁의 군번줄과 찢어진 지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오두막을 나섰다. 섀도우와 다른 개들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숲속을 걸으며 이준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숲속에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정의를 찾아야 했다. 강민혁의 죽음과 자신의 무력감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다. 그는 섀도우를 돌아보았다. 섀도우의 눈빛은 그의 결심을 읽는 듯했다. 녀석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그 순간 이준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이 세 마리의 충직한 파트너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의 싸움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을 켰다. 찢어진 지도에 표시된 G10의 암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BH711이라는 문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궁연부대 기록, 특수부대 작전 기록, 그리고 과거 신상호의 행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진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BH711은 과거 신상호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비공식 궁연훈련소의 코드명이었다. 그곳에서는 일반적인 궁연훈련이 아닌 특수 목적을 위한 비윤리적인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G7은 그 훈련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암호화된 좌표였다. 이진우가 사용했던 암호 방식과 유사했다.
어쩌면 신상호가 이진우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이준호를 사로잡았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신상호라는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상호는 이준호의 동료를 죽이고 그를 배신했다. 그리고 이제 이 3마리의 개들을 버렸다. 이 개들은 신상호의 비리와 관련된 어떤 증거를 알고 있거나 혹은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고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싸움이었다. 이준호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는 이 개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개들과 함께 신상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준호는 이제 숲속에 숨어 지내는 외로운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전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 누구보다 충직한 파트너들이 있었다. 이준호가 신상호의 비밀 훈련소 위치를 파악하고 그가 과거 자신의 동료를 죽인 배신자이자 현재 3마리 셰퍼드를 버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복수심과 함께 차가운 이성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숲속에 숨어 지내는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전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블랙의 영혼을 가진 듯한 섀도우를 비롯한 3마리의 충직한 파트너들이 있었다. 하지만 신상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군 고위 장교였으며 막강한 권력과 넓은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이준호는 홀로 그 거대한 악에 맞서야 했다. 그는 자신의 움직임이 신상호의 감시망에 포착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이준호의 통나무집 주변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섀도우는 밤새 으르렁거리며 숲을 경계했다. 이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들.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다. 신상호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보낸 암살자들이 분명했다. 이준호는 재빨리 총을 챙겼다. 섀도우, 다른 녀석들을 보호해. 그의 명령에 섀도우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다른 2마리의 개들을 천막 안으로 몰아넣었다. 이준호는 침착하게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들은 셋이었다. 모두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었다. 첫 번째 침입자가 통나무집 문을 향해 다가왔다. 이준호는 그가 문을 열기 직전 옆으로 몸을 날려 문을 박차고 나섰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침입자는 당황했고 이준호는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신상호가 보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침입자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때 다른 2명의 침입자가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이준호는 재빨리 뒤로 몸을 날려 총탄을 피했다. 섀도우는 침입자들이 총을 쏘는 소리에 격렬하게 짖으며 천막 밖으로 뛰쳐나왔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한 명의 침입자를 향해 돌진했다. 침입자는 섀도우의 맹렬한 기세에 당황하여 총을 쏘았지만 섀도우는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젠장 개였어. 침입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이준호는 다른 침입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와 침입자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이준호는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격투술로 상대를 압도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고 통나무집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섀도우는 발을 다쳤던 개, 그리고 나머지 1마리, 개와 함께 다른 침입자들을 제압했다.
녀석들은 훈련된 궁연답게 적들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 공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이준호는 그들의 뛰어난 전투 능력에 감탄했다. 이들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가 잃었던 블랙처럼 전장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들이었다. 결국 3명의 침입자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이준호는 그들을 묶어 통나무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들의 몸에서는 군용 장비와 함께 최신형 도청 장치들이 발견되었다. 신상호는 이준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개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신상호가 너희들에게 뭘 시켰지? 이준호는 침입자들에게 물었다. 침입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어떤 굳은 결심이 엿보였다. 그들은 쉽게 입을 열 것 같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발견했다. 휴대폰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모두 신상호와의 통신 기록이었다. 그는 그 메시지들을 꼼꼼히 살폈다. 메시지 중에는 BH1111이라는 코드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이준호는 그것이 섀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문신과 같은 코드명임을 기억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이준호의 제거와 관련된 지시였다.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에는 G7 기지 흔적 확인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G10회. 이준호는 찢어진 지도에서 봤던 암호화된 좌표를 떠올렸다. 신상호는 이진우가 남긴 단서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단서들이 이준호에게 넘어간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신상호는 과거 이준호와 강민혁의 작전을 망친 배후였고, 이진우의 사건, 그리고 이 3마리의 개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는 침입자들을 숲속에 있는 안전한 곳에 묶어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신상호의 영향력이 경찰 내부에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준호는 섀도우를 비롯한 3마리 셰퍼드와 함께 GM7의 가리키는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섀도우의 다친 다리는 최조교가 치료해 주기로 했다. 최조교는 이준호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준호를 돕겠다고 자원했다. 경사님, 제가 연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섀도우를 비롯한 이 아이들을 지켜야죠. 그리고 형의 원수를 갚아야죠. 그의 말에서 이진우를 향한 깊은 의리가 느껴졌다. 출발하기 전 이준호는 섀도우와 다른 2마리 개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발을 다쳤던 개에게는 스피릿, 목덜미에 상처가 있던 개에게는 가디언, 그리고 섀도우는 그 이름 그대로 섀도우. 이들은 이제 단순한 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준호의 새로운 가족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G11지로 향하는 여정은 험난했다. 숲은 더욱 깊고 험해졌고 길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섀도우는 마치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길을 찾아냈다. 녀석은 냄새와 소리로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고 이준호에게 경고했다. 이준호는 섀도우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녀석은 단순한 탐지견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며칠 밤낮으로 걷고 또 걸었다. 이준호와 개들은 지쳤지만 그들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신상호의 죄를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좁은 산길에서 떨어지는 낙석, 예측할 수 없는 맹수들의 위협.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스피릿은 빠른 속도로 숲속을 정찰했고, 가디언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섀도우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이준호를 이끌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낡은 폐허 근처에서 야영을 했다. 이준호는 불을 피우고 개들과 함께 둘러앉았다. 섀도우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잠들어 있었다. 이준호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 개들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이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고 잊고 지냈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폐허 주변을 둘러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폐허의 실루엣이 음산하게 느껴졌다. 이곳이 G17이었다. 이진우가 남긴 지도에 표시된 그곳, 그리고 신상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의 장소. 이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침내 신상호의 봉어지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곳에는 어떤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이준호는 섀도우의 눈을 다시 보았다. 섀도우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개와 함께라면 그는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내일 아침 이곳에서 신상호의 모든 죄를 파헤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진우의 유언, 그리고 강민혁의 피 묻은 군번줄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될 때였다. G27 버려진 폐허는 음산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곳이 바로 신상호의 비밀 훈련소이자 그의 추악한 비리의 중심지였다. 이준호는 섀도우를 비롯한 3마리의 shepherd와 함께 폐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녀석들은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주변을 경계했다. 낡고 부서진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스산한 기운이 이준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폐허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과거 훈련소로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낡은 견사들, 부식된 훈련 장비들, 그리고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콘크리트 바닥. 이준호는 이곳에서 비윤리적인 훈련과 잔인한 학대가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섀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BH1111이라는 문신이 이곳과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섀도우와 그 친구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이준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섀도우는 폐허 깊숙한 곳으로 이준호를 이끌었다. 녀석은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지하로 통하는 낡은 철문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지저댔다. 문은 두껍고 견고했지만 낡은 자물쇠는 쉽게 부서졌다. 이준호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습하고 어두운 지하 통로는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지하 깊숙한 곳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마치 작은 벙커 같았다. 벽에는 통신 장비들과 감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 놓여 있었다. 섀도우는 캐비닛 앞으로 다가가 낑낑거렸다. 이준호는 직감적으로 캐비닛 안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캐비닛은 강력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준호는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섀도우가 케빈인 옆에 놓인 낡은 상자를 앞발로 긁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공구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이진우의 군번줄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특수 제작된 잠금 해제 도구도 있었다. 이준호는 도구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다. 케빈인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함께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이진우의 USB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암호화된 문서 파일,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고화질 영상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신상호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이준호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영상 속에는 신상호가 어둠 속에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 무기 거래 현장, 마약 밀매 현장, 그리고 심지어 인신매매 현장까지. 신상호는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정치인, 고위 관료, 그리고 재벌까지 얽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준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신상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인물에게 자신의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그 작전 깔끔하게 처리해. 증거는 남기지 말고. 강민혁 그 자식 처리해. 이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강민혁이 죽었던 작전의 지시 음성이었다. 신상호는 처음부터 강민혁을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작전 실패는 계획된 함정이었고, 강민혁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었다. 블랙의 희생 또한 신상호의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준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노트북 화면 속 신상호의 비열한 웃음은 이준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강민혁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다. 그리고 블랙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또 다른 영상 파일이 이준호의 눈에 들어왔다. 영상 속에는 섀도우와 다른 두 마리 개들이 등장했다. 녀석들은 신상호의 명령에 따라 어떤 건물의 내부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검은색 캐리어 하나를 찾아냈다. 캐리어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낡은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 섀도우는 캐리어를 발견하자 짖었고, 신상호는 섀도우를 칭찬하며 캐리어를 가지고 사라졌다. 이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섀도우와 다른 개들은 신상호의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녀석들은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신상호가 이 개들을 버린 이유가 명확해졌다. 녀석들이 그의 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녀석들은 그의 추악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들이었다. 이준호는 마지막으로 캐비닛 안에 있던 낡은 서류 뭉치들을 확인했다. 서류들은 신상호의 비밀 조직인 블랙하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었다. BH7111은 블랙하운드의 코드명이었다. 이 조직은 신상호가 군에서 퇴역한 후 비밀리에 설립한 사설 용병 조직이자 그의 불법 사업을 실행하는 핵심 조직이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용병들과 군견들을 이용하여 신상호의 모든 비리를 실행하고 은폐했다. 섀도우와 그 친구들은 블랙하운드에서 훈련받았던 군견들이었다. 이준호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상호에게 복수하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다.
그는 노트북과 USB, 그리고 모든 서류를 챙겼다. 샤에도우와 다른 개들은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눈빛에는 신상에 대한 깊은 증오와 함께 이준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상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이준호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추적해온 것이 분명했다. 이준호는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섀도우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준호,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얌전히 나오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신상호의 목소리가 지하 통로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어떤 증거를 발견했을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이준호는 숨을 죽였다. 그는 총을 꽉 쥐었다. 스피릿과 가디언은 그의 좌우를 지켰고 섀도우는 그의 앞에 섰다. 그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었다. 하지만 이준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강민혁의 복수, 그리고 블랙과 섀도우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의 정의를 위해 싸울 뿐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어둠 속에서 몸을 날렸다. 총성이 울리고 격투가 시작되었다. 이준호는 좁은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적들을 하나하나 제압했다. 섀도우는 그의 명령에 따라 적들을 공격하고 시선을 분산시켰다. 스피릿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적들의 다리를 물어뜯었고 가디언은 이준호의 등 뒤에서 그를 보호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신상호는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이준호를 제거하려 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폭발음이 지하를 뒤흔들었다. 이준호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아픔을 느낄 틈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이곳은 우리가 죽을 곳이 아니야. 탈출한다. 이준호가 소리쳤다. 그는 개들과 함께 폐허의 또 다른 출구를 찾아냈다. 그곳은 숲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그들은 통로를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신상호의 부하들이 뒤쫓아왔지만 숲의 복잡한 지형과 어둠은 이준호와 개들에게 유리했다. 섀도우는 숲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아냈다. 숲을 빠져나오자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이준호는 오두막 문을 열고 개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지쳐 쓰러졌다. 이준호는 자신의 상처를 지혈하며 숨을 골랐다. 섀도우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걱정과 함께 강렬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최 조교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최 조교는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신상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신상호는 그를 죽이려 할 것이고 그는 신상호를 잡아야 했다. 이 싸움의 끝에는 강민혁의 복수, 그리고 이진우의 희생에 대한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준호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G17에서 확보한 증거들은 신상호의 모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강민혁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섀도우를 비롯한 3마리 셰퍼드들이 그 범죄의 목격자이자 희생자였다는 명백한 진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신상호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오두막에서 최조교에게 연락했다. 최조교는 이진우의 유언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한지의 경사처럼 이준호의 정의를 향한 싸움에 망설임 없이 동참했다. 경사님,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건처럼 이 녀석들도 그 증거물들을 지켜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이진우의 죽음 이후 최조교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준호는 최조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G17에서 확보한 USB와 서류들을 전달할 방법을 논의했다. 신상호의 감시망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극비리에 접선 장소를 정했다. 낡은 창고, 인적이 드문 항구. 한지혜가 이진우의 증거를 전달받았던 장소와 유사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최조교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이준호가 확보한 증거들을 언론과 사법기관에 안전하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상호는 이준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준호가 G17에서 탈출한 것을 알게 된 그는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이준호를 추적했다. 신상호의 목적은 단 하나. 이준호가 확보한 증거를 회수하고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준호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고 그의 다음 행선지를 예측했다. 접선 장소는 이미 신상호의 소나귀에 들어와 있었다. 이준호는 섀도우를 비롯한 개들과 함께 접선 장소로 향했다. 항구의 밤은 차갑고 습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즐비한 곳은 인적이 드물었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섀도우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주변을 경계했다. 녀석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스피릿과 가디언도 그의 곁을 지키며 숨죽였다. 그때 저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신상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이준호는 몸을 숨기고 상황을 파악했다. 수가 너무 많았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는 재빨리 최조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주변에 전파방해 장치가 설치된 것이 분명했다. 신상호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다. 이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가방 속에 USB와 서류들을 꽉 쥐었다. 이 증거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했다. 그는 섀도우와 다른 개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의 결심을 아는 듯 묵묵히 그의 옆에 섰다. 그때 신상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준호, 결국 여기까지 왔군. 네가 가진 증거. 내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마. 어차피 넌 혼자서 날 상대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몸을 일으켰다. 신상호, 내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어. 강민혁, 그리고 이진우, 모든 희생자들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항구의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신상호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용병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신상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리석은 녀석, 네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개들만 믿고 멍청한 것들. 이 개들은 애초에 내 것이었어. 내 명령에 죽고 사는 미물에 불과해. 그의 말에 섀도우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몸을 떨었다. 이준호는 섀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신상호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니, 이 개들은 너 같은 쓰레기의 것이 아니야. 이들은 진실을 아는 증인이고
나와 함께 정의를 찾아 싸울 파트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신상호의 용병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몸을 날려 총탄을 피하고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섀도우는 그의 명령에 따라 용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녀석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용병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시선을 분산시켰다. 스피릿은 빠른 속도로 적들의 후방을 교란했고, 가디언은 이준호의 주변을 지켰다. 이준호는 자신의 권총으로 방역했다. 그는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사격술로 용병들을 하나둘씩 제압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컨테이너 박스에는 총탄 자국이 난무했다. 이준호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민혁과 블랙, 그리고 이진우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그때 신상호가 직접 총을 들고 이준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네가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해. 네 동료처럼 너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는 이준호의 복부를 향해 총을 쏘았다. 총성이 울렸다. 이준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총알은 그의 복부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방역했다. 하지만 신상호는 능숙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준호의 공격을 막아내고 치명적인 방역을 가했다.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주먹과 발길질, 그리고 칼날이 오갔다. 이준호는 어깨에 입은 총상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졌지만 신상호는 여전히 강력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이준호를 죽여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그때 섀도우가 신상호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신상호의 팔을 물어뜯었다. 신상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섀도우는 신상호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지만 신상호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섀도우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섀도우는 고통에 낑낑거리며 쓰러졌다. 섀도우 이준호가 소리쳤다. 그는 분노에 차서 신상호에게 달려들었다. 신상호는 쓰러진 섀도우를 향해 총을 겨눴다. 네 눈앞에서 네 소중한 개를 죽여주마. 총성이 울렸다. 섀도우의 몸이 움찔했다. 이준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총알은 섀도우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섀도우는 다쳤지만 죽지 않았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또 다른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초의 조교가 지원 병력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신상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신상호 움직이지 마. 최 조교가 소리쳤다. 경찰 특공대가 신상호를 포위했다. 신상호는 체념한 듯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이준호는 쓰러진 섀도우에게 달려갔다. 섀도우는 고통에 낑낑거렸지만 이준호를 보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준호는 섀도우의 상처를 지혈하며 속삭였다. 섀도우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스피릿과 가디언도 다쳤지만 그들은 섀도우와 이준호의 곁을 지켰다. 이준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최 조교에게 전달했다. 최 조교는 비장한 표정으로 USB와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한지의 경사가 이진우의 증거를 세상에 폭로했던 것처럼 이제 이준호는 신상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강민혁의 복수를 이루었고 블랙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버려진 3마리의 개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었다. 항구의 밤하늘은 점차 밝아오고 있었다. 이준호는 섀도우를 품에 안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 그의 오랜 악몽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였다. 그 삶에는 섀도우와 스피릿, 가디언이 함께할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다. 신상호가 체포되고 그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준호는 항구 바닥에 앉아 섀도우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옆구리 상처는 깊었지만 최조교와 동행한 의료진 덕분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스피릿과 가디언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은 섀도우의 곁을 지키며 이준호의 얼굴을 핥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상호에 대한 분노와 함께 승리를 향한 기쁨, 그리고 이준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가득했다. 이준호는 최조교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USB에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 신상호의 불법 사업에 대한 서류들, 그리고 섀도우의 몸에 새겨진 BH7111, 문신이 증명하는 블랙 하운드의 실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다. 최조교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사님,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형과 그 개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이 모든 과정이 이진우 경사와 그 궁연들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와 언론 보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신상호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때 존경받던 군 장교이자 재계 인사였던 그의 추악한 이면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불법 무기, 밀매, 마약 거래, 인신매매, 그리고 수많은 살인 교사까지.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강민혁 상사의 죽음이 단순한 작전 중 사고가 아닌 신상호의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준호는 용기 있게 언론 앞에 나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판은 치열했다. 신상호 측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이준호와 증인들을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이준호가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특히 G10연일 지하 벙커에서 발견된 영상 속 신상호의 육성이 담긴 명령과 그의 악행을 담은 수많은 영상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서는 섀도우와 스피릿, 가디언의 존재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그들이 신상호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으며 이준호를 지켜내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녀석들의 충직함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었다. 마침내 최종 선고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신상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최고형을 선고받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추악한 조직인 블랙하운드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법정 밖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준호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강민혁과 블랙, 그리고 이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비로소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준호는 강민혁 상사와 블랙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그들의 묘비는 평화롭게 서 있었다. 이준호는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민혁아, 블랙, 마침내 복수했어.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 이제 편히 잠들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는 묘비에 기대어 한참 동안이나 흐느꼈다. 오랜 시간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이 그제야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섀도우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스피릿과 가디언도 그의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이 개들은 이준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녀석들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준호는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블랙의 눈빛처럼 그를 향한 무한한 충성심과 사랑을 담고 있었다. 이준호는 사건 후 경찰에서 그에게 명예회복과 복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전사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섀도우, 스피릿, 그리고 가디언. 그들은 그의 삶의 새로운 의미이자 목적이 되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센터를 열었다. 버려지고 학대받은 개들을 구조하고 훈련시키는 곳이었다. 블랙의 등불이라는 이름의 센터는 이준호와 3마리의 shepherd, 그리고 최조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점차 세상에 알려졌다. 최조교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이 센터에 쏟아부었다. 그는 이준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이준호는 이곳에서 개들을 돌보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녀석들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섀도우는 센터의 가장 뛰어난 훈련견이자 이준호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녀석은 새로운 개들을 훈련시키고 상처받은 개들을 보듬어 주었다. 스피릿은 빠른 속도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탐지견으로 활약했고, 가디언은 센터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견이 되었다. 이준호는 더 이상 고독한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개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섀도우와 함께 숲길을 산책하며 강민혁과 블랙을 기억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정신은 섀도우를 통해 이준호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윤세아는 가끔 센터를 찾아 이준호와 개들을 만났다. 그녀는 이진우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섀도우를 보며 이진우와 이연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치유를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비극적인 과거와 한 마리 개의 충성,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여정을 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이야기. 이준호는 비극적인 과거 속에서 자신을 가두었지만 3마리의 버려진 개들을 통해 다시금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는 고독한 전사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섀도우를 비롯한 3마리의 개들은 그의 가장 충직한 파트너이자 영원한 가족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정의는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리고 이준호와 그의 3마리 shepherd들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충성의 상징이 되었다.